안녕하세요. 이 세상 에너지의 모든 것 빼빼빼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론 머스크? 전기차? 자율주행? 네, 많이들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테슬라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발표한 에너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VPP. VPP가 대체 무엇이고 테슬라는 왜 VPP를 하겠다는 건지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보러 가시죠.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떻게 발전되고 관리되어 우리에게까지 오는지 아시나요? 기존의 방식은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 다음 송전선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는 방식이죠. 이때 전기는 오직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기를 받아 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태양열 발전기. 이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고 해도 그 건물에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중앙으로 전력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중앙 집중형 시스템에서는 전력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이 주된 에너지 생산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 생산자로부터 전력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된 네트워크를 우리는 전력계통이라 부릅니다. 이 전력계통 내에서 소비자가 쓰는 양과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양, 이 두 수요와 공급이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수요가 많아져 주파수와 전압이 높아지면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아웃, 정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다면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죠.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수많은 집들이 한 곳에서 받아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블랙아웃을 방지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연료의 투입량을 조절해 주파수를 결정할 수 있는 석탄, 원자력 발전이 가장 적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 집중형 시스템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 외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에너지는 수요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면 블랙아웃이 되니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써도 버틸 수 있도록 최고점에 맞춰 생산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럼 수요가 최고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에는 비싼 돈을 들여 만든 대규모 발전 설비들이 팽팽 놀고 있겠죠. 공장에 돌아오는 이익은 없고 들여놓은 비용은 많으니 발전 단가가 올라갑니다. 전기가 비싼 이유 중 하나이죠. 우리가 사는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기가 생산돼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동안 전력이 손실되기도 하고 이 전기를 보내는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중앙 집중형 시스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분산형 전력 시스템입니다. 분산형 전력 시스템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인근 곳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한 곳에서 에너지를 받아 쓰던 것과 달리 양방향으로 에너지가 오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 시스템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친환경적인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우리 근처에서 생산하는 만큼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과 송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앙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도 블랙아웃 없이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죠.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일정하게 바람이 불고 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와 양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분산형 전력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결합되어야 할 기술이 바로 VPP입니다. 가상발전소, 줄여서 VPP는 쉽게 말해 재생에너지를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VPP를 마치 대형 쇼핑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쇼핑몰에는 수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게들이 제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대신 쇼핑몰에 중앙관리팀을 두어 하나의 큰 쇼핑몰로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합니다. 이 각각의 가게가 바로 VPP에서의 태양광 발전소와 배터리 조합의 각각의 에너지 자원인 셈이죠. 개개인은 태양열 발전소와 배터리를 통해 이 에너지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이 마치 거대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중앙 관제실을 두어 관리합니다.
에너지가 남으면 이를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쓸 수도, 부족한 곳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관제실은 수요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최적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테슬라는 이 VPP를 태양광 패널 솔라루프와 배터리 파워월 메가팩, 소프트웨어 오토비더로 구현합니다. 태양광 패널인 솔라루프는 세상의 모든 곳을 작은 발전소로 변신시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먼저 하시나요? 아마 커피를 끓이거나 아침을 준비하겠죠? 태양광 패널도 비슷합니다. 태양이 뜨면 태양광 패널은 아침을 준비하듯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낮 동안 만들어진 전기를 밤에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가정용 파워월과 대규모 상업용 메가팩. 이들은 낮에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는 충전하고 그 반대일 때는 방전하면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테슬라의 전기차도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일부러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주식 거래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슬라의 오토비더와 테슬라 앱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집의 태양광 배터리, 옆집의 태양광 배터리, 지나가는 테슬라 자동차의 배터리, 풍력 발전소, 이 각기 다른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유한 패널과 배터리를 더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날씨 데이터, 나의 전력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에너지 시장에서 전기를 언제 저장하고 사용하고 판매할지 에너지 거래에 최적 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력 시장에서 충전해둔 에너지를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서 충전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돈 내고 전기를 쓰기만 했던 내가 전기로 돈을 벌 수 있다니 이 VPP의 참여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모두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거래할 수 있는 VPP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셈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이 VPP를 저수지에 빗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워월과 메가팩은 이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보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테슬라의 오토비더는 가뭄이 오면 저수지를 열고 비가 오면 저수지를 닫으며 에너지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VPP는 에너지계의 무한 규모 네트워크를 현실화하는 핵심 키로 작용합니다. 현재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유튜브에서는 1분에 500시간이 넘는 영상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영상만 본다고 해도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모두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셈이죠. 이는 대형 방송사가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는 소비만 하는 과거 단방향 미디어에서 탈출해 모두가 참여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도 이와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기존의 단방향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두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생산된 에너지를 배터리를 통해 저장, 사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에너지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비용은 0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석탄을 태우고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등 에너지를 만드는데 그에 비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은 쭉쭉 늘어나는데 비용은 솔라 패널과 배터리 설치 비용이 전부입니다. 이후 이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추가 생산되는 에너지에 비교하면 추가되는 비용은 0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넘어 추가 비용 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만드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 VPP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두가 참여자가 되어 만들어낸 VPP 무한규모 네트워크는 비용의 증가 없이도 우리가 미처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론은 참 좋다 이거야. 근데 이게 현실에서도 말이 되냐고요? 2016년 남호주에 풍속 초속 38m의 태풍이 강타하면서 전력 공급 장치가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10만여 가구가 전기 공급이 끊기는 대정전 사태가 벌어졌죠. 나무주는 이후로도 2017년까지 잦은 기상이변에 의해 정전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했죠. 이에 테슬라는 파워팩을 설치하여 VPP를 구현해 이 문제를 100일 만에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와우. 그렇지 못할 경우 돈을 일절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죠. 그로부터 단 63일 후 파워팩이 설치되어 전력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전력망 안정은 물론이고 2년간 하나로 총 125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VPP의 무한규모 네트워크가 실현될 수 있음을 실제로 입증한 첫 시작입니다.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에너지계의 무한규모 네트워크. 그 정답은 기존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난 VPP에 있습니다.